노년의 품위 돈보다 귀한 5가지 인격의 완성.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젊었을 때 우리는 돈, 명예, 성공이라는 3가지 목표를 향해 무섭게 달려왔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면 출근길, 저녁 늦게 돌아오는 귀갓길. 그 모든 순간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질주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수중에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인격의 품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장 잔고는 언젠가 바닥나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대상이지만 인격의 품위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재산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많지만 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품위 있는 어른은 흔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고전의 깊은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빌려 나이 들수록 돈보다 더 귀해지는 인격의 품위 5가지를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품위를 가로막는 3가지 무거운 짐, 고독, 원망, 과거에 대한 미련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다음의 5가지 품위를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노년으로 향하는 비밀의 문입니다. 첫 번째 품위 환원의 미덕, 책임 있는 경제관. 우리는 평생을 노력해 재산을 일궜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때로는 주말도 반납하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 이것은 온전히 나의 노력의 산물일까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제공한 도로와 전기, 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회사라는 조직과 동료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헌신과 가족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성공 뒤에는 국가의 인프라, 이웃의 노동, 가족의 희생, 그리고 시대적 행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우리의 성공은 우리 노력만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대가 우리에게 준 기회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맹자는 인자무적이라 했습니다. 많은 분이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고 해석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어진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이웃에게 적을 만들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에게 적을 만들지 않을까요?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한 빌 게이츠처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도네이션하면 좋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오래된 책 몇 권을 기증하는 것, 젊은 세대에게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환원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기꺼이 공동체에 환원하는 태도는 나의 삶을 고립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왜 나누지 못할까?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나눠주고 싶은데 나 먹고 살기도 빠듯해. 내 노후가 걱정인데 무슨 여유로 남을 도와? 이 불안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고독이라는 첫 번째 짐입니다. 버려야 할 첫 번째 짐, 고독에 대한 두려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이 두려워지면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어차피 나는 혼자야. 남을 도와봤자 나중에 날 도와줄 사람 없어.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점점 더 움츠러들고 결국 진짜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의 빈자리입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주길 기다리고 누군가가 찾아와 주길 바라는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내가 나를 채워넣는 충만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은 상태, 오히려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즐기는 상태, 이것이 고독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방에 조용히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면 평생 회피해온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제대로 살았는가? 나는 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가? 이 질문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무언가로 시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평생 쌓아온 지혜와 가치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새소리를 듣는 것, 저녁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안정감이 노년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을 가진 사람은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고독을 껴안으세요. 고독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품위 용서의 힘 마이너스 자기 성찰의 용기.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당한 경험, 부당한 대우, 인정받지 못한 노력. 이런 상처들이 쌓이면 우리 마음속에 단단한 응어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응어리를 계속 품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과거의 포로가 됩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일을 떠올리며 여전히 분노하고 미워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의 소중한 시간은 흘러가 버립니다. 노년의 많은 분이 젊은 시절의 실수와 후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원망을 짐처럼 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그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공부했더라면. 하지만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현재의 삶을 썩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과거의 원망은 늙은 나무의 썩은 가지와 같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잎을 돋아나게 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품격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원인을 찾고 품격 없는 사람은 남을 탓합니다. 이것은 자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타인의 마음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관점, 나의 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버려야 할 두 번째 짐, 원망의 감옥. 원망은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도 열쇠를 우리 스스로 쥐고 있는 감옥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우리 자식이 불효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희생자가 됩니다. 희생자의 위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이 남에게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타는 것은 자기 손이다.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 그 원망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원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것도 우리고, 식사 중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우리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 못해.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스스로를 놓아주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 사람이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일로 고통받지 않을 거야.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매일 밤 5분만 시간을 내어 두 가지를 적어보세요. 첫째, 내가 오늘 가장 감사했던 일. 둘째, 내가 오늘 가장 내려놓고 싶은 일.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해방하고 오늘을 온전히 사는 용기를 선물할 것입니다. 원망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품이 있습니다. 세 번째 품이 현재의 깨어남 마이너스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젊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 요즘 세상은 살기 힘들어.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놓치면 미래도 없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것을 알아 오늘을 주재하는 것, 이것이 도의 기강이다. 과거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을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나요? 나는 이제 다 늙었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 생각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과거에 대한 미련이라는 세 번째 짐입니다. 버려야 할 세 번째 짐, 과거에 대한 미련. 젊었을 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건강할 때 여행을 더 다녔더라면, 돈을 좀 더 모았더라면,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대한 미련은 우리를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붙잡으려 하고 그러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지만 뒤를 돌아보며 이해된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갇혀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60세라면 아직도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70세라도 10년, 20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10년보다 노년의 10년이 더 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본의 한 102세 할머니는 100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그림을 그리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젊은 날은 항상 오늘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과거의 미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그것이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다른 시간이야. 나는 지금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햇살을 받을 때 따뜻하구나.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어도 현재의 작은 축복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그것은 지금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노년의 품위입니다. 네 번째 품위, 배움의 열정, 끊임없는 지적 성장. 공자께서는 73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주역을 공부하시며 책을 묶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증명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호기심입니다. 세상을 향한 호기심, 배움에 대한 열정, 이것이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다 쓰겠어? 하지만 배움은 쓸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배움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맹자, 논어, 사기 등 고전을 읽는 것,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를 탐구하는 것,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것, 이 모든 행위는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는 계속 성장합니다. 새로운 신경세포 연결이 만들어지고 인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배움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배움의 가치는 건강만이 아닙니다. 배움은 우리에게 지적 만족과 자존감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었을 때의 그 짜릿한 기쁨, 하는 깨달음의 순간,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청각에 의존하는 오디오북은 앉아서도 걸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지속적인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눈이 불편하신 분도, 책을 들고 있기 힘드신 분도 오디오북으로 세상의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젊은 세대에게도 귀감이 되는 가장 빛나는 품위입니다. 70세의 스마트폰을 배우는 할머니, 80세의 영어를 공부하는 할아버지, 이런 모습이야 말로 진정한 젊음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젊습니다. 5번째, 품위 감사의 습관, 긍정적 삶의 태도. 결국 삶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정원을 봅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가시밭이네.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장미가 피었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가시도 있고 장미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년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 체력,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 없는 것을 세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창밖의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아직 걸을 수 있는 다리, 아직 볼 수 있는 눈, 아직 들을 수 있는 귀. 이 모든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과 같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긍정 심리학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 지수가 25% 높고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감사하는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감사의 진정한 힘은 과학적 수치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표정을 온화하게 만들고 우리의 언어를 따뜻하게 바꾸어 주변 사람들에게 평온을 전파합니다. 감사하는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주름이 있어도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름 하나하나가 웃음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노인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젊어 보여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정에는 원망과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염됩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 가족이 감사하게 되고 내 이웃이 감사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도 전염됩니다. 내가 불평하면 내 주변도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밥을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곧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품격입니다. 맺은 말 품이 있는 노년으로의 초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보다 귀한 인격의 품위 5가지를 성찰해 보았습니다. 첫째, 환원의 미덕,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책임 있는 경제관. 둘째, 용서의 흰 원망을 내려놓고 현재를 사는 자기 성찰의 용기. 셋째, 현재의 깨어남,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지혜. 넷째, 배움의 열정, 끊임없이 성장하는 지적, 호기심. 다섯째, 감사의 습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긍정적 삶의 태도. 그리고 이 품위를 방해하는 3가지 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고독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고독은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친구입니다. 둘째, 원망의 감옥. 하지만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셋째, 과거에 대한 미련. 하지만 가장 젊은 날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5가지 품위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스스로의 노력과 성찰을 통해서만 쌓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입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이 품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감사하고, 내일 한번 용서하고, 모레 한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품위 있는 노년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황혼기가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 찬 시간이 아니라 5가지 품위로 인해 온전히 평화롭고 존경받는 황금기가 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젊음은 호기심에서 오고, 진정한 품위는 매일의 선택에서 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안과 통찰을 선사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